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팬미팅이냐 집값 안정세 문 대통령의 뿔남 우주택자들 뿔날만 하죠. 내가 뭐 찍어줬더니 집값만 오지게 올려놔서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접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세금 오지게 때려서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왕창 걷어가고 있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국가에다 월세 내고 있게 만들 거죠. 지금 종부세 저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지금 또 진짜 종부세 두드러 맞은 사람들이 다시 전세는 내놓지 않고 월세로 내놓을 거예요. 월세 내놓고 또 월세가 다시 건물주한테 다시 가는, 이게 국가가 갑질하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탈하는 약탈 정권이죠. 이 약탈 정권을 한 담당자들, 요 사람들 다 깜빵 보내야 됩니다. 재산권 박탈했던 이 사람들 다 깜빵 보내야 돼요. 여기 보좌했던 자들도 다 깜빵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식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년 대출 규제 강화 두고 대전. 지금 대선까지 해서 계속 대출 규제 쪼이고 있을 겁니다. 대출 금리도 한 6%대까지 올린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2%대인데 뭐 2배 이상 더 하는 거니까 아예 집 사지 말라고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 정권들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운동권 다닐 때 주사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있는 김일성주의 또는 뭐 자체 남한에서 자체 공산주의를 이끌어야 된다는 피드 계열, 여기 있는 걔들이죠. 걔네들이 정권 잡으면 다 같이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그 정신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여기 관련된 소식 쭉 있는데 오늘은 종부세만 집중적으로 소식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봐보면은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여기는 지금 부동산 채널을 제가 클릭 안 하고 제일 메인 첫 화면에 나온 겁니다. 내 집 살면서 수백만 원 종부세 대상자들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죠. 오늘부터 종부세 전국에 80만 명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자면은 2%대 98%가 문제가 아닙니다. 봐보면 대체적으로 그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또 지금 일주택자들도 지금 뭐냐면 내 집에 살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것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전세는 다 월세화로 이렇게 변경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월세를 또 올릴 거고요. 왜냐면 종부세만큼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 2+2가 끝나기 시작하면 올해 지금 이제 2+2가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올해 임차료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럼 또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 종부세 때려서 건물주도 살기 힘들고요. 또 건물주가 다시 임차인한테 월세 오지게 올려서 임차인들 살기 힘들고요. 정말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 원, 금리 인상 겹쳐 불면의 밤, 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합니다. 공시가격 19% 올라 역대급입니다. 종부세를 한창 더 올라 부담 가고요. 다주택자 월세를 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방위적인 영향이고요. 하는 금리 0.25%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계 이자 부담 5조 8천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9억 원에서 공정시장가격 90%에서 세율이 0.5에서 2.7 이렇게 되고요. 지금 2021년 11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 경우 1인당 6억씩 1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요거에 뭐해서 0.6에서 3%, 95%고요. 자, 법인인 경우는 이 공제 금액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뭐 지방 어디 총구석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 농촌에 있어도 요 최고 높은 세율 3%를 때립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자들은 시골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뭐 단독주택, 뭐 아파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이 엄청나게 몇 천만 원씩 그냥 나와버립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죠. 봐보시면 올해 종부세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2주택자 반파 크로자이버에서 8,833만 원 지금
1주택자에서 2020년 이렇게 올라간 거 시뮬레이션이 나오네요. 주택분 종부세 인원과 규모를 봤더니 2020년에는 66만에서 2021년 80만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세입주 규모도 2020년 1조 5천억 정도에서 2021년에 5조 한 7천 정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금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공시가격 등 종부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며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막는 사세가 속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 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큰 주택 보유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고요. 21일 정부는 안팎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66만 5천 명에 비교해 10만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과세 대상자의 휴일이 이날에 조회가 가능하다며 본인 조회 결과를 온라인에 속속 공유했습니다. 신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에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가인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종부세 비율이 모두 오르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세부담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8% 올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이건 지금 공정가액 비율은 내년에는 100%입니다. 2020년에는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비율은 기존 0.6에서 3.2, 1.2에서 6.0으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고요. 종부세 일반 세율 역시 0.5에서 2.7, 0.6에서 3.0으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일부 서울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역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종부세 논란이 확대되자 기획재정부는 22일 브리핑을 실시했고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설명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고요. 다주택자와 법인 과세가 강화되고 1주택자도 과세 안 하는 등 여러 측면 사안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밝혔고요.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2% 국민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교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2%만 종부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 전환을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 전세 월세가 가속화될 것을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승철 유한타 증권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추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최근 다주택자들이 상담하다 보면 정치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세금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버텨보자는 관망세가 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 이게 버텨보자가 아니라 정권을 갈아엎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윤석열을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지금 종부세를 거의 없애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를 놔두고 또 추가로 뭐를 할 것 같아요. 국토 종합 보유세인가? 국토 종합 보유세인가? 또 이상한 세금을 하나 더 만들어낼 심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 사이에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월세 등 임대료를 올려 종부세에 대비하겠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이 정도로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한 것이라면 차라리 법으로 2주택만 보유세로 강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부세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25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제 주름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은 10일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서 보내왔습니다. 시장에서도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급증하는 등 겨울종 코로나19 재확산의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 세계 공급 백목 현상 등 공급층 물가 상승 요인의 강한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2.3% 만에 1%대를 올라서면서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금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낮추며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를 여럿 붙잡힌 바 있고요. 문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증가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거고요. 한은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
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폭으로 계산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이자가 5조 8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2020년 270만 원에서 301만 원 증가했고요.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이자 부담이 381만에서 424만 원으로 취약차주는 320만에서 373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봉원에는 금신 인상 개최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관련된 소식이고요. 여기에 종부세에서 불만이신 분들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사 이원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이원 청구는 크게 이제 제가 보면은 이중과세, 종부세, 재산세 내죠, 종부세 내죠, 소득세 내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중과세. 그 다음에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그 다음에 그 대출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샀는데 뭐 대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례 원칙에 대한 위반. 그 다음에 재산권 침탈. 이런 것을 들어서 지금 종부세 이원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종부세 이원 청구가 되면은 신청을 한 자만 만약에 승소했을 때 혜택을 받고요. 승소하더라도 종부세 이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착수금은 종부세 1천만 원 미만은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2천만 원은 25만 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환급세의 5%를 변호사 비용하고요. 실제 이 20만 원은 인지세 이런 거예요. 변호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변호사가 승소하면 내가 돈을 받겠다 이겁니다. 봐보면 종부세 이원 청구 시민연대입니다. 종부세 이원 청구를 네이버 창에다가 치면은 뜹니다. 여기 봐보면 010-6239-2038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상대히 상담해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조세불복 심판 청구해야 되면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지서가 지금 오늘부터 발송이 되죠. 오늘부터 발송되니까 고지서 받고 나면 이달 해서 12월에는 제가 세금은 내놓고 하더라도 바로 이원 청구 소송을 들어가셔야 나중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종부세 관련돼서 이원 청구를 대선 주자도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법을 향후에 개편하겠다고 그런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다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가 많이 되어지신 분들은 종부세 이원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